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조기 취업의 형태로 기업에서 6개월간 일을 하는 그런 현장 실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실습의 현장에서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실습 중이던 실습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일이 일어났고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일하던 또 현장 실습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 근로 중심의 현장 실습은 폐지하고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는지 입장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임동원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현장 실습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실무를 경험해 본다는 취지로 이게 제도가 60년대에 도입됐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값싼 인력을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은 그걸 해줌으로써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장 실습을 특성화고 학생들은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으로 필수 이수 사항인가요? 그 전에는 이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네. 의무적으로 가게 했는데 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들이 선택으로 조금씩 변화됐고요. 네. 지금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는 먼저 가서 그렇게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걸 해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청년 인턴처럼 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서 딴값에 일을 하면 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용해 줄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학교에 나오는 걸로 인정을 해줘요. 네. 네, 출석 일수로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교육이 아니고 회사에서 생산물을 생산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생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70시간이 넘는 일주일에 네.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번에 제주에서 이민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달에 12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면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현장 실습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든지 해서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 환경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보죠. 이 학교에서 2번 정도 한 업체당 2번 정도 나가긴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현장 실습은 실은 교육이 아니다. 네. 우리 학교 입장에서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거예요. 어느 기업체든지 간에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인력을 가지고 현장 실습생에게 교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이름이지만 현장 실습이 지금 악용될 수 있다. 이 고용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번에 정부가 이 연이어 일어나는 사고 이후에 좀 근로 중심의 현장 실습을 폐지하고 실무 과목을 연계하는 학습 중심이라는 이름 속에서 3개월간 현장 실습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간판 바꿔달기라고 하는데,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근본적으로 현장 실습이라는 자체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의 단계로 이제 다시 전환되는 게 필요한데, 그 실 내용을 보면 2006년에 이제 현장 실습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03년, 2006년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도 현장 실습 정상화 방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뭐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쉽게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안은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기업체에는 되어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현장 실습 기간을 늘림으로써 네. 간판 바꿔나기를 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상곤 장관이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함까지 알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교육 관료들은 그전 정부에서도 계속 일하던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놓으면 모르겠지라고 하고 아주 좀 뻔뻔한 정도로 오히려 더 악화된 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안 정부는 어떤 식으로 좀 개정을 하고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공교육 체계의 학생들이 기업체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네. 즉 현장 실습은 교육적 가치가 전혀 1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장 실습 자체는 폐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취업을 하기 네. 위해서 공고나 농고, 상고를 갔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무 취업도 없이 졸업하라는 얘기냐? 네.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각급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공고, 농고, 상고에서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네.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에 대해서도 실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졸업 후에 또 얼마 안 있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당장 취업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도 실은 학교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학 시절에 학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역량도 키워야 되지만 네. 좋은 기업체들을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학생들이 좋은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네. 채용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채용이 재학생 때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 졸업할 때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 되는데 네. 이 시스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기업체에서는 현장 실습생은 다 최저임금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노동 강도도 되게 셉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학생이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현장 실습을 빨리 데리고 올수록 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장 실습을 한다는 그 기간 동안 그 저렴한 비용으로 그 노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 실습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취업을 시키고 싶잖아요. 네네. 학생들도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기업과 학교가 갑과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나 관료들이 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살인적인 현장 실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장 실습생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450개입니다. 50개 네. 정도 됩니다. 네. 매년 현장 실습생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값싼 인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인 노동자들도 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사회적 현상까지도 이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없애고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임동원 집행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